고하진 씨, 지금부터 당신을 약 바꿔친 범인으로 기록하겠습니다. 누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사각 크게 들려요. 그때 갑자기 스피커가 삐하고 울리고 회의실 벽 TV에 CCTV 화면이 켜집니다. 복도 끝. 새벽 시간. 누군가 장갑 낀 손으로 문을 여는 장면. 화면이 멈추는 순간 뒤에서 낮은 웃음이 들려요. 아, 이제 끝났네. 그리고 아주 천천히 향긋한 미역국 냄새를 달고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얼굴은 천사 같고 눈은 독사 같은. 저만 똑바로 봅니다. 제 앞에 놓인 건 도장이 아니라 누군가가 미리 파놓은 무덤이었어요. 숨겨진 인연,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과거와 비밀. 계속 이어가시며 구독, 좋아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도장 하나로 사람이 범인이 되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도장 한번 찍히는 순간 그 사람은 약 바꿔친 범인이 됩니다. 칼도 피도 없습니다. 대신 서류 한 장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지워진 인생을 증거로 되살려 다시 일어섭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영도병원. 아침 7시 30분. 복도에 형광등이 막 켜졌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원무실 창구 안에 벌써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자. 이 병원에서 일한 지 꼭 7년. 오윤하진이었습니다. 하진은 이 병원에서 제일 먼저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퇴근했습니다. 월급이 올랐냐고요? 아니었습니다. 직급이 달라졌냐고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더냐고요? 대부분은 그냥 거기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허리가 쑤셔도 버텼습니다. 잠이 부족해도 버텼습니다. 명절에 혼자 당직을 서도 버텼습니다. 이곳이 하진에게는 그냥 직장이 아니었으니까요. 쓰러지지 않을 하나의 이유였으니까요. 그 묵묵함이 때로는 칭찬이 됐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용당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하진은 그 차이를 아직 잘 몰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412호 방향에서 냄새가 왔습니다. 달큰하고 구수한 냄새. 미역국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병원 복도에서는 전혀 맡을 수 없는 냄새였습니다. 회장님, 드셔봐요. 제가 새벽 4시부터 끓인 거예요. 국물이 제대로 우러나려면 2시간은 끓여야 하잖아요. 하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경이었습니다. 강태주 회장이 영도 병원에 오기 시작한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태상그룹 회장, 큰 회사를 일군 사람. 그런데 막상 병원 복도를 걸을 때는 그냥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전속 운전기사 도윤만 말없이 뒤따를 뿐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틈을 파고든 사람이 미경이었습니다. 처음엔 간병인이었습니다. 손발이 빠르고 말이 없었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솜씨가 서늘할 만큼 능숙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미경은 간병인 복장을 벗고 있었습니다. 회장 곁에 늘 있었습니다. 회장이 웃을 때면 함께 웃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보이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물을 가져왔습니다. 원장도 반갑게 인사했고 감사실 직원들도 미경에게 각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412호 앞 보호자 한 명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간병인이 뭐 이렇게 늦어. 우리 아버지 물도 못 드셨잖아. 그런데 미경은 표정 하나 안 바꾸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책임질게요. 그리고는 보호자 손에 컵을 쥐어주고 침대 각도를 맞추고 숨이 가쁜 회장님을 살피며 약간의 떨림까지 연기하듯 보여줬습니다.
보호자는 곧 목소리가 낮아졌고 마지막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미경 씨 같은 사람은 진짜 없어요. 그 순간 간호사들은 감탄했고 하진만 조용히 굳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꺾이는 속도까지 계산한 것처럼 병원 안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미경 씨 같은 분이 진짜 천사지. 저 나이에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진은 그 말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어디가 불편한지는 딱 꼬집어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뭔가 걸렸습니다. 신발 속에 작은 돌멩이가 들어온 것처럼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데 꺼낼 수가 없는 그런 느낌. 7년을 일하면서 하진이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진짜로 헌신하는 사람은 자기가 헌신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합니다. 조용히, 말없이. 그런데 미경은 달랐습니다.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된 방식으로 새벽 4시에 끓인 미역국처럼. 바로 그때 미경이 원무실 앞을 지나가다 하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춰 아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진 선생님, 늘 제일 먼저 나오시네요. 이 병원은 선생님 같은 분이 지켜주는 거죠. 칭찬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진은 이상했습니다. 그 말이 따뜻해서가 아니라 딱 필요한 만큼만 따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내가 다 보고 있다는 듯한 칭찬. 그때였습니다. 하진 씨. 원무실 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50대 후반, 짙은색 양복, 15년째 같은 회장을 모시는 운전기사. 말이 없고 존재감이 얇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들어서면서부터 창구 언저리를 2번 살폈습니다. 말하려다 멈추는 사람처럼. 요즘 약품실 누가 자꾸 만집니까? 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약품실이요? 제가 본 게 맞는지 몰라서요. 밤늦게 지나다 봤는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2번이나요. 도윤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창밖을 봤다가 돌아섰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신경 쓰여서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하진은 한참 동안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약품실은 하진이 직접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점검 기록, 수불 대장, 재고 목록, 잠금 장치까지 하진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도윤은 저렇게 돌아서 말하고 갔을까요? 경고인지 아닌지 가슴 한편이 이유도 없이 뻐근했습니다. 그날 밤 하진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번은 다릅니다. 약품실 불이 2번이나 켜져 있었다는 건 누군가 2번이나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경. 새벽 4시에 미역국. 하진은 자기만 이상하게 느끼는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다들 미경을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신발 속 돌멩이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진이 약품실 문을 열었을 때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서류 묶음의 위치가 달랐습니다. 어제 정리한 것과 방향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 정말 조금만. 모르는 사람은 절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하진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도윤이 경고하러 온 게 맞았습니다. 새벽 4시에 미역국, 밤중의 불빛, 도윤의 경고. 이 3가지가 하진의 머릿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선명하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경 씨,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칼이 아닙니다. 도장입니다. 서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 밤마다 조용히 켜졌다 꺼지던 그 불빛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칼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웃으면서 조용히 당신 등에 칼을 꽂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미경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진은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쫓겨나던 그날 병원 직원들이 하진을 보던 그 눈빛. 그게 처음부터 만들어진 눈빛이었다는 걸. 미경이 오래전부터 한 명 한 명 아주 조용히 심어놓은 눈빛이었다는 걸. 사고가 터진 건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강태주 회장이 드시던 약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회장님은 크게 다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누가 약을 관리했냐? 누가 마지막으로 확인했냐? 서류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냐? 전부 하진이었습니다. 하진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맞았습니다. 그런데 기록이 달랐습니다. 감사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서명 하진 씨 거 맞습니까? 하진은 그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맞았습니다. 분명히 자기 서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그날은 하진이 당직도 아니었습니다. 이 날짜엔 제가 당직이 아니었는데요. 기록엔 당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진이 반박하려는 순간 그 뒤에 있는 공기가 먼저 눌러왔습니다. 영도 병원은 회장님 VIP 병동만큼은 감사실이 서버 접근 권한을 쥐고 있었습니다. 당직표도 서명 기록도 전산에서만 출력됐고 수정 로그는 감사실만 볼 수 있었습니다. 즉, 기록이 곧 진실이었습니다. 아니, 기록이 진실이 되게 만드는 구조였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날, 오 선생님, 감사실 직원이 웃지도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7년 동안 선생님이 직접 관리한 기록인데 지금 그 기록이 틀렸다고 하시는 겁니까? 하진은 말을 잃었습니다. 기록이 틀렸다고 말하는 순간 7년의 성실함이 통째로 의심받게 됩니다. 미경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같은 층 간호사가 귀띔해줬습니다. 미경 씨가 오늘 원장님 방에 다녀갔어요. 한참 얘기하던데 하진 씨 이름이 나온 것 같았어요. 원장님 표정이 싹 굳어버리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진은 온몸이 싸늘해졌습니다. 그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실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 원장이 복도에서 눈을 피하는 것, 밥을 같이 먹던 동료가 슬며시 자리를 피하는 것. 미경이 벌써 병원 전체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놨던 겁니다. 하진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사흘 뒤 결론이 났습니다. 담당자 부주의, 오윤하진. 원장이 말했습니다. 오 선생님이 스스로 결정해 주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진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기록이 조작된 거라고. 하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허리가 쑤셔도 참았습니다. 잠을 못 자도 출근했습니다. 이름도 없이 거기 선생님으로 불려도 버텼습니다. 그 7년이 서류 한 장 앞에서 아무 힘도 못 쓰고 있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직서에 도장을 찍으려는데 그때였습니다. 복도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있잖아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따뜻한 척하는 그 목소리. 하진은 도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미경은 보지 않는 척했습니다. 회장님 곁에서 웃으면서, 그러면서 입꼬리가 아주 조금, 아주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진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즐기고 있구나.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즐기고 있구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짜인 계획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던 날 회장님이 복도에서 하진을 불러 세웠습니다. 오 선생,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겠소? 이른이 넘은 노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하진은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어른 한 분이라도 있어서, 이 눈빛 하나라도 있어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미경이 스르륵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여기 서 계시면 안 돼요. 체면 망가지면 회사도 끝난다고 하셨잖아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칼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를 감싸면 어떻게 되는지 말 안 해도 전달되는 그 서늘함. 회장님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미안하오, 오 선생.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영도 병원에서 약 사고 낸 여자래. 7년이나 일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실수를. 소문은 물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마트에서, 엘리베이터에서, 골목 어귀에서. 하진이 지나가면 말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낙인이었습니다. 서류 한 장, 도장 하나, 달콤한 목소리 하나로 7년이 통째로 지워졌습니다. 그날 밤 하진은 불도 켜지 않고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경의 그 입꼬리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 능숙했습니다. 기록을 바꾸고 사람들 눈빛을 미리 만들어 놓고 퇴로를 막고. 그렇다면 하진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진 이전에도 이렇게 지워진 사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하진은 더 이상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안 됩니다. 이 싸움은 말로 이길 수 없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도윤이 본 것, 약품실의 불빛, 그 기록,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쫓겨난 여자에서 싸우는 여자로 그 경계를 넘는 밤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웃으면서 밥을 떠먹여주는 사람, 밤새 곁을 지켜주는 사람, 새벽에 미역국을 끓여오는 사람. 그런데 그 손이 사실은 당신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손이라면요? 도윤이 하진을 찾아온 건 병원을 나온 지 열하루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을 때 하진은 잠깐 굳었습니다. 짙은 색 양복, 반듯하게 빗은 머리.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양복깃이 구겨져 있었고 눈 아래 그늘이 짙었습니다. 오래 고민하다 겨우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하진은 말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은 차를 권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봤습니다. 하진은 숨을 참았습니다. 병원 뒷복도에서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을 거예요. 미경 씨가 약품실 안에서 뭔가를 바꾸고 있었어요.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날 밤에도 또 봤습니다.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병원 안에서 혼자 밤중에 장갑을 끼고. 그게 약을 바꿔치기 하는 거였습니까?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회장님 약을 몰래 살펴봤습니다. 처방전이랑 비교해 봤는데 용량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한 번에 티가 나지 않을 만큼만, 아주 조금씩. 하진은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이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한 번에 죽이면 들킵니다. 그런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바꾸면요. 노인이 약해지는 건지 병이 깊어지는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의사도 모릅니다. 가족도 없으니까요. 곁에 있는 사람만 알죠. 곁에 있는 사람. 미경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회장님을 죽이려는 겁니까? 도윤은 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하진의 속을 뒤집었습니다. 미경은 도윤의 약점을 쥐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아들은 회사 협력업체 명의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끼워 넣는 일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회장 이름으로 덮어준 대신 도윤은 평생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미경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아드님부터 터집니다. 웃으면서 아주 조용히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도윤은 15년을 그 말 한마디 아래 살았습니다. 제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들 하나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진은 화가 났습니다. 당연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보였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들 하나 지키려고 15년을 혼자 삼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블랙박스입니다. 제 차 블랙박스? 각도가 딱 맞게 찍혔을 겁니다. 미경 씨가 약품실에서 나오는 장면이요. 그럼 지금 당장. 안 됩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미경 씨가 눈치채는 순간 블랙박스부터 없앨 겁니다. 그리고 아들한테도 손을 씁니다. 회장님이 위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곁을 지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제가 최대한 막겠습니다. 도윤이 현관을 향해 걸어가다 멈췄습니다. 그 사람은 죄책감이 없어요. 사람을 숫자처럼 봅니다.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지웁니다. 조심하세요. 하진 씨가 움직인다는 걸 미경 씨가 알면 안 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서히 죽인다. 아주 조금씩 티가 나지 않게. 하진의 머릿속에서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진이 먼저 사라져야 했던 겁니다. 약품실을 관리하는 사람이 눈치채면 끝이니까요. 말로는 안 됩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쫓겨난가 싸워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회장님이 살아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남습니다. 그래야 미경이 무너집니다. 하진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기억나는 것들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약품실 서류 묶음의 위치가 달랐던 날, 도윤이 묻던 말, 미경의 입꼬리,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이면 달랐습니다. 점이 모이면 선이 됩니다. 선이 모이면 그림이 됩니다. 창밖에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미경 씨, 당신은 사람을 숫자처럼 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숫자로 맞서겠습니다. 증거라는 숫자로, 기록이라는 숫자로, 절대 지워지지 않는 숫자로, 끝까지. 싸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리 지르며 싸우는 싸움, 그리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싸우는 싸움. 하진이 선택한 건 두 번째였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 없었으니까요. 아직은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하진이 움직이기 시작한 건 병원을 나온 지 보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영도 병원 근처 약국이었습니다. 약사는 5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하진과 안면이 있었습니다. 병원 근처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끼리는 자연스럽게 얼굴을 아는 법이었습니다. 저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하진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혈압약이나 심장약, 용량이 조금씩 달라지면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약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달라지다니? 한 번에 티가 나지 않을 만큼만. 아주 조금씩.
약사는 잠시 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 줄 알아요. 어지럽거나 자꾸 졸리거나. 노인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죠. 그런데 그게 쌓이면요. 약사가 잠깐 멈췄습니다. 심장이 버티질 못해요. 서서히 아무도 모르게 하진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게 자연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까? 나이 든 환자라면요. 충분히. 하진은 약국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등에는 땀이 나 있었습니다. 미경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 병원 근처 편의점이었습니다. 하진이 노린 건 편의점이 아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보이는 병원 뒷주차장이었습니다. 도윤이 차를 세우는 곳. 오후 2시 도윤의 짙은 색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번호판까지 확인했습니다. 차 앞 유리 안쪽에 블랙박스 화면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작동 중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안에 미경이 담겨 있습니다. 약품실에서 나오는 미경이, 장갑을 끼고 있는 미경이. 그런데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은 서두르면 끝이라고 도윤이 말했으니까요. 하진은 편의점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남았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기다리는 것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오윤하진 씨입니까? 저는 태상그룹 법무팀 이서연 변호사입니다. 도윤 씨를 통해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하진 씨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수 있다고,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진은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다리를 놔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진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미경이 모르는 방법으로 손을 뻗은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코끝이 찡했습니다.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언제든지요. 이서연 변호사를 만난 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조용한 카페. 변호사는 40대 초반. 단정한 정장. 말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처음부터 다 말씀해 주세요. 하진은 말했습니다. 약품실 불빛, 도윤의 경고, 서류 조작, 사직서, 미경의 입꼬리, 용량이 조금씩 달라진 약. 아주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변호사는 받아 적지 않았습니다. 그냥 끝까지 들었습니다. 블랙박스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하나로는 부족해요. 약 기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도윤 씨가 직접 채취한 약 샘플이 있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열흘에서 보름. 그 사이에 회장님이 더 나빠지면 안 됩니다.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도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약 샘플 확보했습니다. 사흘치. 하진은 그 문자를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담겼는지 하진은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답장을 보내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샘플 나왔습니다. 블랙박스도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까? 그래야 합니다. 샘플 결과가 나오는 순간 미경 씨가 눈치챌 수 있어요. 그 전에 블랙박스까지 손에 넣어야 합니다. 열흘. 그 시간 동안 회장님은 여전히 미경 곁에 있습니다. 버텨주셔야 합니다, 회장님. 하진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하나. 도윤의 증언. 밤중에 2번 약품실에서 미경을 봤다. 장갑을 끼고 있었다. 2.
블랙박스 영상. 아직 확보 전. 하지만 존재한다. 셋. 약 샘플. 처방전과 성분이 다를 경우 고해 약물 조작으로 입증 가능. 넷. 서류 조작. 날짜와 서명이 이상하다. 필적 감정을 의뢰하면 밝힐 수 있다. 하나하나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넷이 모이면 달랐습니다. 미경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딱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말없이 모든 걸 봐온 사람. 미경이 쥐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도 미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열흘입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조용하고 차가웠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하지만 서두르면 안 됩니다. 미경 씨, 당신이 설계한 함정 안으로 이제 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을 끝내겠습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그냥 웃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아주 차갑게. 그 미소 뒤에 칼이 있다는 걸 당하고 나서야 압니다. 디데이는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도윤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오늘 밤 10시 병원 뒷주차장. 제 차 문 열어놓겠습니다. 하진은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밤 블랙박스를 꺼냅니다. 10시 5분. 하진은 병원 뒷골목에 섰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주차장은 조용했습니다. 도윤의 짙은 색 세단이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하진은 주변을 한번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빠르게 걸어가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열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블랙박스 화면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꽂았습니다. 영상 복사. 15초, 30초, 1분. 숨을 참았습니다. 화면에 날짜가 떴습니다. 사건 당일 밤 11시 20분. 약품실 연문. 그리고 미경이 나왔습니다.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2분 후에 나왔습니다. 장갑을 벗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복도 불을 끄고 돌아서면서 한번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 눈이 카메라 방향을 스쳤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화면 속 미경의 얼굴은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무표정이었습니다. 사람을 해치러 가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퇴근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복사 완료. 하진은 USB를 뽑았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문을 닫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진은 굳었습니다. 하진 씨, 여기서 뵙네요. 미경이었습니다. 병원 연문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코트를 걸친 채 가방을 들고 퇴근하는 사람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하진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미경은 걸어왔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소름이 돋는 미소였습니다.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완벽했습니다. 병원에서 천사 소리를 듣던 그 미소. 회장님 밥을 떠먹여주던 그 미소. 하진이 사직서에 도장을 찍던 날 입꼬리가 올라가던 그 미소. 이 시간에 여기 웬일이세요? 하진은 말을 못했습니다. 도윤 씨 차 앞에 서 계시네요. 미경이 차를 한번 봤습니다. 무슨 일 있었나요? 그 눈이 조수석 문을 봤습니다. 하진이 방금 닫은 문을. 그리고 하진의 주머니를 봤습니다.
USB가 들어있는 주머니를. 한 박자의 침묵. 그 침묵 속에서 미경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조금. 눈치채기 힘들 만큼만. 하지만 하지는 봤습니다. 그 눈 안에서 뭔가가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정확하게. 아, 혹시 뭔가 두고 가신 거 찾으러 오셨어요? 병원에서 쫓겨나실 때 뭔가 두고 가셨나요? 쫓겨나실 때 그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썼습니다. 웃으면서 부드럽게 칼처럼. 하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미경은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지. 아니요. 그냥 지나다 들렀어요. 하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눈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세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도 추운데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코트 자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미경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 안으로 들어가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머니 안 USB를 꽉 쥐었습니다. 가졌습니다. 영상이 있습니다. 미경이 약품실에서 나오는 영상이, 장갑을 끼고 있는 영상이. 그런데 미경이 봤습니다. 하진이 이 차 앞에 서 있는 걸. 그리고 그 눈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잠깐,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제가 병원 안에서 봤습니다. 미경 씨가 주차장 쪽으로 나가는 걸. 영상은 확보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하진 씨 서두르셔야 합니다. 미경 씨가 눈치챘을 겁니다. 오늘 밤 안에 변호사한테 넘기십시오. 하진은 전화를 끊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골목을 벗어나고 큰 길로 나오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뒷좌석. 하진은 USB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2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화면의 파일을 열었습니다. 재생 오류. 일부 파일이 손상되었습니다. 하진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방금 전 미경의 눈이 주머니를 봤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하진은 변호사에게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발신 실패. 그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잘 지내요, 하진 선생님. 도장 찍는 손 아직 떨리죠? 하진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미경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진이 움직인다는 걸. 그리고 하진이 가진 게 무엇인지도. 택시는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하진은 USB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하진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현관문도 제대로 못 닫고 USB부터 꽂았습니다. 코트도 안 벗고 신발도 반쯤 벗은 채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하진은 손가락을 떨며 파일을 눌렀습니다. 재생 오류. 일부 파일이 손상되었습니다. 하진의 눈이 멈췄습니다. 한 번 더 눌렀습니다. 2번, 3번. 재생 오류. 일부 파일이 손상되었습니다. 아? 웃음이 났습니다. 아니, 웃음이 아니라 기가 막힌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뭐야, 뭐가 이렇게까지.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하진은 받자마자 물었습니다. 도윤 씨, 회장님은요? 지금 괜찮으세요? 도윤은 대답부터 하지 못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겨우 말했습니다. 하진 씨, 저 큰일 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걸렸습니다. 하진의 머리가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왜요? 경찰이에요? 사고예요? 경찰이 아닙니다. 도윤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미경 씨, 그 여자 쪽 사람이 왔습니다. 사람이 왔다고요? 집 앞에 차 2대가 섰습니다. 새벽부터요. 서류철 들고 조사 나온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딱 한마디 했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진은 숨도 못 쉬고 들었습니다. 도윤 씨가 입 열면 아드님부터 터집니다. 하진의 손이 굳었습니다. 미쳤네. 그게 협박이지 뭐예요. 협박이 아니라 목줄입니다. 도윤이 거의 울먹였습니다. 하진 씨, 저는 이제 입을 못 엽니다. 아들 하나인데, 아들 하나 믿고 사는 사람인데. 하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도윤 씨, 그러면 회장님은요? 회장님 지금 누구 옆에 계세요? 도윤이 말을 못했습니다.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이 더 무서웠습니다. 하진은 속이 뒤집혔습니다. 미경이죠? 그 여자 옆이죠? 도윤이 아주 작게 부서지듯 말했습니다. 네. 그 순간 하진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모르는 번호. 하진은 무심코 화면을 봤다가 그대로 굳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감사실 회의실 도장 찍습니다. 하진은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도장 또 도장? 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자 갑자기 웃음이 났습니다. 이번엔 진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황당하면 나오는 그 웃음. 이게 무슨 일이야? 결론을 알 수가 없네. 하진은 바로 이서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웠지만 변호사는 받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람처럼요. 하진 씨, 문자 받으셨어요? 변호사님, 내일 9시 도장 이게 뭐예요? 이서연은 단숨에 말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시니어들이 듣기 편하게 핵심만 박았습니다. 회장님, 서류 처리입니다. 서류 처리요? 네. 회장님 상태가 흔들리면 병원은 제일 먼저 책임 라인부터 정리해요. 그걸 도장으로 확정합니다. 하진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 도장이 찍히면 뭐가 확정되는데요? 이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위험해졌을 때 누가 관리했고 누가 확인했는지, 그리고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는지, 그게 도장으로 박히는 겁니다. 하진의 등줄기가 찬물 맞은 듯 했습니다. 설마 저를 또 끌어들인다고요? 가능성이 큽니다. 하진 씨는 이미 과거 약사고로 낙인이 찍혀 있잖아요. 그 프레임을 다시 쓰면 병원은 편해져요. 하진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럼 미경은 회장님을. 이서연이 숨을 짧게 뱉었습니다. 회장님을 자연사처럼 정리하고 도장으로 끝내려는 거죠. 하진은 심장이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사람을 서류로 죽인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내일 9시는 중요합니다. 하진 씨가 안 가면 저쪽이 먼저 찍어요. 하진은 짧게 말했습니다. 갑니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하진은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윤 씨, 아드님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문도 열지 마세요. 익십. 하진은 답답해서 손을 턱턱 쳤습니다. 그때 도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진 씨 USB 안에 파일이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숨김으로 죄송합니다. 하진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숨김. 하진은 USB를 다시 열었습니다. 파일 목록을 더 깊게 눌렀습니다. 체크박스 하나, 숨긴 파일 표시, 그리고 정말로 그 아래에 파일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하진은 한참 동안 마우스를 못 눌렀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제발, 클릭.
짧은 음성이 재생됐습니다. 화면은 어둡고 흔들렸지만 목소리는 너무 또렷했습니다. 미경이었습니다. 도윤은 입 못 열어요. 아들로 묶었잖아요. 하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미경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회장님은 내일 오전까지만 버티면 돼요. 9시에 감사실에서 도장 찍고 끝내요. 자연사로요. 하진은 다시 책임자로 올리면 돼요. 하진은 노트북 앞에서 몸이 굳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새어나올까봐. 미친. 이건 정황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도장으로 사람 하나를 보내고 또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박제하는 계획. 하진의 눈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눈물인지 분노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진 휴대폰이 또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 하진 선생님. 내일 오면 도윤 씨 아들부터 끝납니다. 하진은 문자를 보고 한 번 더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아들로 협박해? 회장님을 자연사로 보내? 나를 범인으로 찍어? 하진은 노트북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미경의 목소리 파일. 그 한 줄이 하진의 등을 세웠습니다. 하진은 이서연 변호사에게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이번엔 전송이 됐습니다. 전송 완료. 하진은 화면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좋아. 내일 9시. 하진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USB를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내가 가면 아들이 끝난다. 미경은 그렇게 협박했죠. 하진은 손잡이를 꽉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내일 내가 먼저 끝내면 되지. 문이 닫혔습니다. 내일 오전 9시. 감사실 회의실. 도장 찍는 자리. 이번엔 누가 범인이 될지. 누가 천사 얼굴을 찍힐지. 영도 병원 본관 3층. 감사실 회의실 문 앞. 오전 8시 57분. 하진은 문 앞에서 숨을 한 번 들이마셨습니다. 손에 땀이 났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USB가 가방 안쪽에서 작은 돌처럼 묵직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냉기가 훅 밀려왔습니다. 긴 테이블, 벽 한쪽에는 CCTV 화면이 켜져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파일 처리 사람 키만큼 쌓여 있었습니다. 원장, 감사실 팀장, 법무팀 직원, 간호과장, 그리고 미경. 미경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손톱 끝까지 정리된 손으로 머그컵을 감싸쥐고 회장님 걱정을 하는 사람처럼 눈썹을 살짝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진이 들어오자 미경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미세했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봤습니다. 감사실 팀장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오윤하진 씨 앉으세요. 하진이 앉자마자 팀장이 서류 한 장을 탁 내려놨습니다. 도장 칸이 비어있는 문서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간단합니다. 강태주 회장 VIP 병동 약품 관리 체계 재정리, 그리고 지난 약품 사고 관련자 재확인. 원장이 마른 기침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불편한 얼굴이었습니다. 감사실 팀장이 하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오윤하진 씨, 사고 당일 약품실 관리 책임자 맞죠? 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숨만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팀장이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그날 약품이 바뀌었고 서명 기록은 오윤하진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 팀장이 다른 종이를 펼쳤습니다. 회장님 상태 악화 시점, 약 복용 기록. 오윤하진 씨가 마지막 점검자로 기재돼 있어요. 하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이미 퇴사. 그래서 더 문제죠. 법무팀 직원이 말을 끊었습니다. 기록이 그렇게 남아있다는 건
당신이 개입했다는 뜻이니까요. 간호과장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하진 씨, 솔직히 말해요. 회장님은 지금 혈압이 들쭉날쭉이에요. 어제는 산소까지 달았어요. 그 순간 미경이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아주 착한 목소리였습니다. 다들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하진 선생님도 마음고생 많았을 거예요. 회의실 공기가 잠깐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진은 그걸 보고 더 차가워졌습니다. 미경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 눈빛을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감사실 팀장이 다시 도장을 가리켰습니다. 오윤하진 씨, 이 문서에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본인 과실로 정리됩니다. 하진은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제가 도장을 찍으면 제가 범인이 되는 거네요. 팀장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책임자죠. 기록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하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경을 똑바로 봤습니다. 미경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부드럽게 접으며 말했습니다. 하진 선생님, 우리 괜히 더 크게 만들지 말고 서로 조용히 끝내요. 그 말이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칼 같았습니다. 하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조용히요? 원장이 놀라 손을 들었습니다. 오 선생 앉아서. 하진은 원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감사실 팀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도장 찍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 정말로 회장님이 자연사로 가시는 게 맞습니까?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간호과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자연사라니. 하진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놨습니다. 미경의 눈이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눈빛이 바뀐 건 0.5초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0.5초가 하진에게는 확신이었습니다. 감사실 팀장이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오윤하진 씨, 지금 이게 뭐하는. 하진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딱 20초만요. 법무팀 직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회의 방해입니다. 하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도장도 방해죠. 그리고 재생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미경이었습니다. 도윤은 입 못 열어요. 아들로 묶었잖아요. 회장님은 내일 오전까지만 버티면 돼요. 9시에 감사실에서 도장 찍고 끝내요. 자연사로요. 하진은 다시 책임자로 올리면 돼요.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의 숨이 턱 막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간호과장이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감사실 팀장이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이거 불법 녹취. 하진이 끊었습니다. 불법이요? 그럼 사람 죽이는 건 합법입니까? 원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경 씨 저게 무슨 말이야? 미경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소름이었습니다. 미경은 천천히 머그컵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저 음성 조작이에요. 요즘 AI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하진 선생님이 저를 미워하니까요. 아주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몇 사람은 흔들리는 눈치였습니다. 하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조작이라고 치죠. 그럼 이것도 조작입니까? 하진은 휴대폰을 꺼내 이서연 변호사에게서 받은 문자를 화면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국과수 1차 결과. 샘플에서 처방전과 다른 성분 검출.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법무팀 직원이 하진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다가왔습니다. 하진이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이건 이미 법무팀에도 전달됐습니다. 감사실 팀장이 다급해졌습니다. 누가 샘플을 빼돌렸어?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만큼은 이상하게 단단했습니다. 감사실 팀장이 소리쳤습니다. 도윤 씨, 지금 이게... 도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샘플 제가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저 음성도 제 차 블랙박스입니다. 미경의 눈이 그제야 크게 흔들렸습니다. 도윤이 숨을 삼키고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미경 씨, 어젯밤 제 아들 집 앞에 차 세우신 분들, 그분들 번호판 제가 다 찍어놨습니다. 그 협박 문자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회의실이 폭발 직전까지 끓었습니다. 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 씨,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윤이 고개를 숙였다 들었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죽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걸 미경 씨가 자연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경이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 씨, 정신 차리세요. 당신 아들 생각 안 나요? 그 말에 회의실이 더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가 아들이라는 단어에 숨을 삼켰습니다. 도윤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도윤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켰습니다. 아들 지금 제 옆에 있습니다. 제가 밤새 숨겨놨습니다. 미경 씨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이려고요. 미경의 얼굴에서 아주 잠깐 무언가가 벗겨졌습니다. 완벽한 미소가 금이 갔습니다. 하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장 찍으려고 하셨죠? 하진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도장 칸을 손가락으로 톡 두드렸습니다. 좋아요. 이 도장 제가 먼저 찍을게요. 감사실 팀장이 소리쳤습니다. 오윤하진 씨, 그건... 하진이 서류를 뒤집었습니다. 그 서류 아래에는 이서연 변호사가 준비해준 문서가 있었습니다. 하진이 천천히 읽었습니다. 회장님 약품관리 기록 조작 및 고해 약물 변경 의혹. 감사실 서버 접근 로그 및 근무 기록 조작 로그 보전 요청. 미경 및 관련자 접근 금지 및 격리 조치 요청. 원장이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이게 뭐야? 하진은 도장을 꺼냈습니다. 자기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 도장이었습니다. 하진은 한 박자 멈추고 미경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미경 씨, 이제부터는 내가 기록을 씁니다. 그리고 하진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탁! 그 소리가 회의실을 갈랐습니다. 미경이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감사실 팀장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회의 중단, 당장. 그 순간 간호과장이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심박 떨어집니다. 응급 호출. 회의실 안이 순간 뒤집혔습니다. 의자들이 밀리고 서류가 흩어졌습니다. 미경이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나가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어디 가요? 회장님 옆 지키셔야죠. 당신이 제일 잘하잖아요. 미경이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엔 처음으로 당황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미경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미경 씨, 오늘은 내가 회장님 곁에 갈 겁니다. 미경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키세요. 도윤이 한 발도 안 비켰습니다. 안 비킵니다. 하진은 회의실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복도 끝에서 응급카트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진은 미경을 스치듯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회장님 살리러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같이 무너지든지. 미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뛰어나가며 하진은 손에 쥔 USB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귀에는 아직도 그 음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9시에 감사실에서 도장 찍고 끝내요. 자연사로요. 하진은 이를 악물고 병동 쪽으로 달렸습니다. 412호 앞. 문이 열리기 직전 하진의 휴대폰이 또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 짧은 문장. 당신 진짜 끝까지 하네. 하진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채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412호 안에서 누군가가 웃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아니었습니다. 412호 문고리를 잡은 하진의 손이 굳어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방금 온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당신 진짜 끝까지 하네. 하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412호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산소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창문 틈으로 아침빛이 얇게 들어왔습니다. 침대여. 누군가가 웃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남자였습니다. 50대 초반쯤. 정장의 코트, 손엔 서류 가방, 그리고 그의 옆에는 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미경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병원에서 보이던 천사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기세가 확실한 웃음이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윤하진 씨, 말로만 듣던 분이네요. 하진은 눈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세요?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태상그룹, 비서실. 하진의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싸움이 아니라 그룹 싸움이었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위엔 도장 칸이 있는 문서가 깔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급변해서요. 정리할 게 좀 있습니다. 하진의 시선이 문서 제목에 꽂혔습니다. 위임장, 의료재산 관련 처리 권한, 긴급 서약서. 하진의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미경이 천천히 한 걸음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진 선생님, 회의실에서 너무 크게 하셔서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회장님 옆에서 도장을 찍어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장이라는 게 참 편하죠. 사람이 말 못해도 도장은 말해주니까. 하진은 그 말에 온몸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도장으로 사람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412호 문 앞에서 멈춰 섰다가 방안을 보고 굳었습니다. 미경 옆에 남자, 태상그룹 명함.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비서실? 도윤이 겨우 말했습니다. 당신들 여기까지 와서. 미경이 살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보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 씨, 아드님, 아직 집에 잘 있죠? 도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을 미경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딱 그 자세로 미경은 하진을 봤습니다. 하진 선생님, 지금 여기서 더 하면 누가 먼저 쓰러질까요?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아니라 도윤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진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침착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한번 흔들리면 미경이 원하는 대로 됩니다. 하진은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켰습니다. 통화하실 거면 하세요. 하진이 말했습니다. 그 대신 저도 누를게요. 뭐요? 미경이 묻는 순간
하진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의실에서 틀었던 음성. 그보다 더 길게, 더 또렷하게 편집된 파일이었습니다. 도윤은 입 못 열어요. 아들로 묶었잖아요. 회장님은 내일 오전까지만 버티면 돼요. 9시에 감사실에서 도장 찍고 끝내요. 자연사로요. 하진은 다시 책임자로 올리면 돼요. 미경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남자도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미경은 곧바로 웃었습니다. 조작이네요. 하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조작이라고 치죠. 하진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서연 변호사가 밤새 준비한 서류였습니다. 하진은 봉투에서 한 장을 꺼내 남자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입니까? 국과수 최종 감정 의뢰 접수증, 그리고 샘플 성분 비교표. 남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문서를 읽다가 무의식적으로 침을 삼켰습니다. 하진이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영도 병원 약품실 출입 로그, 미경 씨 출입 카드, 밤 11시 22분. 그리고 감사실 서버 접근 기록 요청서. 미경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하진은 미경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잊은 게 하나 있죠. 기록을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기록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도윤이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도윤의 목소리가 찢어졌습니다. 내가 15년을 참았어. 너 때문에. 미경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15년 참아놓고 이제 와서 정의로운 척해요? 도윤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정혜? 난 정의가 아니야. 난 내 아들 지키려고 참은 거야.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로 협박한 순간 도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는 끝난 거야. 미경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전화하면. 그 순간 침대에서 미세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만. 다들 굳었습니다. 강태주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떨렸고 입술은 마르고 갈라져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미경, 너 그만해. 미경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확실히 사라졌습니다. 남자가 다급하게 회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무리하시면. 회장은 손가락을 들어 남자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진을 봤습니다. 오 선생. 하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숨을 크게 몰아쉬고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들었소. 당신 목소리.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려줘서 고맙소. 그리고 회장은 미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가져온 서류. 그거 내 손에 들고 오지 마라. 미경이 급히 웃음을 만들어냈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위해서. 위해서?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말로 들리는구나. 미경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남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계산을 다시 시작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회장은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더듬더듬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회장이 하진에게 말했습니다. 오 선생, 그 봉투 이서연 변호사에게 전달해 주시오. 내가 미리 준비해 둔 거요. 하진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그리고 봉투 겉면에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서실 간병인 관련 모든 권한 정지 및 즉시 조사 요청. 약품 관리 기록 조작 의혹 전면 감사. 오윤하진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보호 요청. 하진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미경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그건. 회장이 미경을 노려봤습니다. 눈빛은 약했지만 확실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미경, 나는 내가 준 미역국보다 오 선생이 지킨 기록이 더 믿음직하구나. 미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숨겨왔던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기록? 미경이 비웃었습니다. 그 기록으로 회장님이 뭐가 달라져요? 세상은 강한 사람이 이겨요. 도장이 이겨요. 하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맞아요. 하진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습니다. 세상은 도장이 이기죠. 하진은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회장님, 도장이 찍힌 봉투. 그래서 오늘은 이 도장으로 끝내겠습니다. 미경이 손을 뻗었습니다. 그거 내놔.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벌컥 열렸습니다. 이서연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2명, 그리고 병원 보안팀. 이서연은 미경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미경 씨, 협박 문자, 서버 접근 의혹, 약물 변경 정황. 지금부터 임의동행 요청합니다. 미경이 순간 웃었습니다. 증거 있어요? 하진이 USB를 들어 보였습니다. 도윤이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있다. 미경의 웃음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미경은 마지막으로 하진을 노려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다 망쳤어. 하진은 미경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한 짓 때문에 망한 겁니다. 보안팀이 미경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경은 끝까지 미소를 만들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명함도 서류도 챙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끝이 아니란 뜻이니까. 복도는 소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412호 안은 오히려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다 뜨며 하진을 봤습니다. 오 선생,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곁에 두지 못해서 오히려 오래 외로웠소. 하진은 목이 꽉 막혔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더 빨리. 회장이 손가락을 까딱였습니다. 말을 막는 제스처였습니다. 더 빨리든 더 늦든 당신은 끝까지 왔소. 도윤이 옆에서 울음을 삼켰습니다. 도윤은 하진에게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하진 씨, 저 같은 사람도 다시 숨쉬게 해줬습니다. 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영도 병원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습니다. VIP 병동 약품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감사실 조사 착수, 외부 감사 진행. 그리고 하진에게는 전화가 왔습니다. 이서연 변호사였습니다. 하진 씨, 명예회복 절차 들어갑니다. 병원 쪽에서도 공식 사과문 준비 중이에요. 하진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하진 씨? 네. 이제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하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만 살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거기 선생님으로 불리던 날들이요. 하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도장으로 절 지우게 두지 않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하진은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아직도 도장 찍히던 종이의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하진은 알게 됐습니다. 도장은 사람을 지우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걸. 그리고 끝까지 버틴 사람만이 그 도장을 자기 손으로 찍을 수 있다는 걸. 구독은 힘이 되고 좋아요는 제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님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곳에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눈물 꽃길이었습니다.